배우자의 숨결을 느끼고 두 몸이 하나가 되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두 분의 침대가 각자의 극에 누워있는 얼어붙은 사막이 되어 침묵이 뚫을 수 없는 벽이 되었나요? 뜨거운 손길, 예기치 않은 격렬한 포옹,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린 기억인가요? 이 차가운 지옥에서 당신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한 현실은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중 70% 이상이 한 지붕 아래에서 낯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영혼과 육체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삶의 압력은 괴물처럼 열정을 집어삼키고 뜨거웠던 밤을 영혼 없고 피곤한 일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사막을 쾌락의 오아시스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원시적인 마법, 잊혀진 무기 하나로 결혼 생활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스킨십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살결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이상 상처받은 영혼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비밀이며 수백 쌍의 부부를 이별의 벼랑 끝에서 끝없는 사랑의 밤으로 이끌었던 비밀입니다. 그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40쯤 되어 눈의 생기가 반쯤 죽어버린 한 여인이 인사동 뒷골목에 숨어있는 제 치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 송혜교는 제게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이미 죽었어요. 숨을 쉬고 있지만요. 매일 밤 남편인 송중기의 등은 가장 차가운 벽처럼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 더 이상 남편의 눈에 욕망의 대상인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울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용기가 있다면 저는 그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 즉 오늘 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결혼 생활이 더 깊은 얼음 속에 잠기도록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싶다면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당신의 숨겨진 고백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얼어붙은 영혼에게 따뜻한 횃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깨져버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살결이 살결을 다시 갈망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약 10년 전, 경주의 한 치료센터에 있는 제 상담실을 찾아온 중년 여성인 송혜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오랫동안 외면당해온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등을 돌린 채 잠들어 버리는 남편 송중기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단지 가정을 돌보는 아내일 뿐이라는 느낌에 외로운 눈물을 말없이 흘렸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로맨틱한 스킨십의 부족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배우자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마지막에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별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지 않으면 결혼 생활의 불꽃을 다시 피울 평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이 글을 공유하여 저를 지지해 주세요. 읽고 나서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모든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친밀한 접촉에 숨겨진 힘, 말보다 강하다 먼저. 친밀한 접촉이 부부 간의 감정을 치유하는데 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단순한 대화보다 신체 접촉을 통해 훨씬 강력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밀한 접촉이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촉이 뇌에서 활성화시키는 정서적,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1. 뇌 속 사랑의 화학 반응. 친밀한 접촉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세한 언어입니다. 따뜻한 살결의 접촉이 있을 때 뇌는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련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방출하며 반응합니다. 옥시토신, 유대감의 호르몬, 예를 들어 아내의 가벼운 손길만으로도 남편의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듭니다. 과학은 아내의 사랑스러운 접촉이 남편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은 개인,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유대감, 신뢰, 정서적 안정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평화와 안정감이 증가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소속감, 충성심, 상호 신뢰를 증진하여 사랑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만듭니다. 이것이 포옹이 두려움을 진정시키거나 손을 잡는 것이 즉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행복의 원천 또한 옥시토신과 함께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과 평화를 주는 호르몬도 활성화되어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즐거움, 동기부여, 갈망을 유발합니다. 배우자와 긍정적인 친밀한 상호작용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해당 행동을 강화하고 반복하도록 장려하여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세로토닌의 증가는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친밀한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는 접촉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애정 표현 후 며칠 동안 남편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복잡한 생리적, 화학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엔도르핀, 통증 감소 및 즐거움 증진 여성의 경우 행복 호르몬 또는 천연 진통제라고도 불리는 엔도르핀 호르몬도 친밀한 접촉 시 다른 호르몬과 함께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유쾌하고 황홀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조합은 뇌 속에 화학적 칵테일을 만들어 관계에서 유대감, 행복감, 만족감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감정은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조성합니다. 행동과 감정의 변화. 친밀한 접촉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뇌 속의 화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의 행동과 감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곧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무관심한 태도를 부드럽게 반복적인 친밀한 접촉은 남편의 감정 표현 방식을 변화시켜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점차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대화가 없던 남편이 먼저 말을 걸고 아내의 말에 미소로 화답하며 가족 분위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접촉은 감정의 장벽을 허물고 개방성과 공유를 촉진하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성의 자존감, 회복, 아내 또한 이러한 접촉을 통해 여자로서, 배우자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인정받는 느낌을 되찾습니다. 만져지고 안아지는 느낌은 상대방의 눈에 여전히 가치 있고 갈망되는 존재임을 가시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때 그녀는 다른 역할에서도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곧 온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킵니다. 비언어적인 사랑의 언어.
구축 말보다 더 강력한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이 바로 접촉입니다. 접촉은 때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 지지, 사랑, 이해를 전달합니다. 말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경험을 통해 구축된, 오직 두 사람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언어를 만듭니다. 이 언어는 친밀한 행동이 꾸준히 유지될수록 더욱 풍부해집니다. 영혼의 벽을 허물다. 이처럼 작은 손길 하나만으로도 영혼의 벽을 허물고 감정의 끈을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 실제 상담에서 수없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때때로 결혼 문제 해결이 격렬한 대화나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고 촉각을 통한 재연결이라는 단순한 시작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행동에 대한 인내는 점차 얼음을 녹여 두 사람이 더 마음을 열도록 돕습니다. 3. 나이에 제한 없는 효과. 이 방법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의 부부도 이러한 실천을 통해 새로운 감정적 변화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연결되고 사랑받고 만져지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이며 어떤 나이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와 인내심입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만난 두 사례는 이러한 생화학적, 정서적 반응이 관계를 치유하는 데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과 관심은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인간 뇌의 적응 능력 또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2. 기적적인 치유의 실제 이야기. 친밀한 접촉과 공감의 힘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상담했던 두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살아있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길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1. 인천의 이병헌, 이민정 부부. 첫 번째 사례는 항구 도시 인천의 이병헌, 68세과 이민정, 67세 부부입니다. 이병헌 씨는 은퇴 후 말수가 적어지고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으며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라거나 내가 늙어서 뭘 하겠어와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와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온 이민정 씨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40년 이상 함께한 배우자가 점차 자신만의 세계로 물러나면서 가족의 삶에 깊은 고독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하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가족 활동 조직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그의 껍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이병헌 씨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으며 이민정 씨는 자신의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와 첫 상담을 마친 후 이민정 씨는 무언의 친밀한 접촉의 힘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다른 접근 방식, 즉 더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이병헌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이민정 씨는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거나 단순히 그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며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옆에 있으면서 그 손길을 통해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가끔씩 그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등 토닥여주거나 긴 하루를 보낸 후 매일 저녁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병헌 씨는 처음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행동에 약간 놀라기도 했으며 심지어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정 씨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매일 이 행동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손길이 조용히 자신의 사랑과 존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셋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정 씨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말이 적고 무관심했던 이병헌 씨가 처음으로 오늘 미역국 맛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말 한마디, 식사에 대한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이민정 씨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얼어붙은 벽이 점차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병헌 씨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을 걸 때 적극적으로 눈을 마주쳤고 매일 아침 그녀가 시장에 가기 전에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민정사 씨는 저에게 감격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냥 남편 손을 잡았을 뿐인데 남편이 더 이상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관계 치유가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화려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내심 있는 신호를 반복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정으로 남편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 대구의 송혜교, 송중기 부부. 두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는 송혜교 58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 송중기와 10년 이상을 큰 갈등이나 심각한 다툼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처럼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송 씨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조차 공허하고 외로운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무관심해졌고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부족해졌으며 점차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송 씨는 우연히 결혼 심리학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고 강렬한 감정이나 성적인 접촉 없이도 일상적인 친밀한 접촉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순환 속에서 잃어버렸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순한 요소를 자신이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송중기 씨가 갑작스러운 행동에 약간 당황하고 익숙하지 않아 했지만 송 씨는 잠시 동안 손을 그대로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송 씨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송중기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신호였으며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대구 외곽의 공원에서 주말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푸른 나무들과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커플들을 바라보던 무관심했던 남편이 갑자기 우리 예전에는 이랬었지. 기억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송혜교 씨를 감동으로 북받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남편의 시간을 다시 제 쪽으로 흐르게 한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라고 공유했습니다. 이처럼 큰 말이나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감정의 변화는 아주 작은 접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수년간 얼어붙었던 감정을 녹일 수 있으며 그 작은 변화가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 진정성,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항상 위대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지만 꾸준하고 진심 어린 행동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감정을 점차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2.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5가지 중요한 요소. 오늘날 다시 용기를 찾고자 하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 관계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검증된 변화의 메커니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감정적, 친밀한 연결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형성하여 당신이 점차 퇴색된 관계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감정적 연결이 신체 접촉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감정적 연결이 신체 접촉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친밀한 접촉이나 성관계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거리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진정한 연결은 감정적으로 조화로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단순한 살결 접촉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감이나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말로도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괜찮아? 힘들었지? 또는 내가 당신의 기분을 이해해 와 같은 짧지만 의미 있는 말이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깊은 접촉이 되어 더 의미 있는 신체 접촉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위로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몸은 친밀하고 자발적인 접촉을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두 번째로,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중년 이상 부부에게 사랑은 더 이상 낭만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대신 경제적 부담, 성장한 자녀 문제,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나이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포함한 삶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심해? 라고 비난하는 대신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또는 당신이 많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감정적 공감 능력이 더 높은 부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부부 갈등 후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눈빛, 비판하지 않는 침묵이 어떤 조언보다 깊고 강력한 공감일 수 있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며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 변화는 종종 적극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변화는 종종 두 사람 중 한 사람, 특히 아내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아내가 신중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 남편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관계가 더 잘 치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애정 표현이 먼저 있을 때 남성의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남편의 마음을 열고 그가 세웠던 침묵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동등하게 유지되지만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와 적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작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용감한 사람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칭찬하고 감사하는 습관. 네 번째로, 아주 작은 변화라도 칭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겨우 그뿐이야. 또는 감사할 게 뭐 있어 라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부정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요즘 저에게 더 자주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는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관계 만족도가 40-20% 높습니다. 작은 행동에 감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관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상대방의 사랑과 노력을 키우고 그들이 좋은 일을 계속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5.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이렇지 않았어. 또는 그때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라는 말은 현재의 노력을 무효화하고 원망과 후회를 심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부부관계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 미래를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관계를 치유하고자 하는 모든 부부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이고,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3가지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여기서 저는 30년 넘게 부부 심리 상담가로 일하면서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3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서로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이혼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기적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후에 저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관계는 처음의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결단력 때문에 유지됩니다. 사랑은 강력한 동기이지만 인내와 헌신이야말로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이 3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부부는 서로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부부는 서로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화 방식이 수정되어야 하며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지쳐 있다는 사실,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담 중 저는 남편이 아내의 오래된 상처를 전혀 몰랐다고 고백하고 아내는 남편이 외로움이나 자신이 짊어진 부담을 말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부부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이해하며 함께 어려움에서 회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깊어집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여정입니다. 2. 다정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벽을 허물 수 있다. 2번째로, 다정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진정성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행동으로만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했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안해와 같은 짧지만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 수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죠. 말이 먼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을 붙잡아두고 차가움을 깨뜨리고 따뜻함을 다시 쌓아 올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진심 어린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3.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3번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이 그 사람과 함께 보낼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처럼 말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처럼,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소중히 여길 필요 없는 존재처럼 대하지 마세요. 항상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을 꽉 잡으세요. 시간을 내어 경청하고 나누고 평범한 순간들을 함께 즐기세요. 매일을 그렇게 감사함과 사랑으로 쌓아간다면 당신은 예전에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 심지어 더 견고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수많은 부부들의 눈물과 웃음을 지켜본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B.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사랑 부활의 여정.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나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쳐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는 항상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작은 행동, 진심 어린 말, 가벼운 손길, 이 모든 것이 큰 변화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백 번 보았습니다. 그 용기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고 불가능해 보였던 균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용기가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히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작고 조용한 행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배우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거나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고 잠시 조용히 있으세요. 어쩌면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시간을 녹이고 쌓여있던 침묵의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영혼을 다시 연결하고 오랫동안 무뎌졌던 감정들을 서서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일어난 변화와 찾아온 감정들을 댓글로 솔직하게 공유한다면 그것은 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관계에 대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람따라 이야기 채널 블로그는 당신이 부부로서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고 견고한 결혼 생활을 가꿀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며 더 견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